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상업등기법 강의 이제 기본 강의하고 이제 객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업등기법은 이제 그 법무사 시험에 지금 배점이 돼 있고요. 그 이 안에 사실 이제 상업등기법이 이제 30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뭐 다 그 수험생들은 다 똑같겠지만 공부하기 만만치 않고 또 뭐 과목도 많고 또 상업등기법은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는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업등기법은 이제 사실 이 안에 그 비송사건법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법률을 이제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상업등기법은 결국에는 이제 상법적인 지식이 또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등기법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게 이제 고전하게 되고요. 뭐 역대로 선배들도 예전에 어떤 선배도 이제 상업등기 때문에 아주 망쳐서 시험을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이 상업등기는 사실 마땅한 기본 계좌가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건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행법이 마찬가지지만 상업등기법은 사실은 뭐 마땅한 기본 계좌라는 것은 뭐 하나의 이제 뭐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배점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것은 뭐 상법을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상업등기를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방법은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라면 이제 정리 노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문제집을 같이 풀어서 하던 다이어트를 함과 동시에 암기가 좀 용이하게끔 그래서 적어도 그 이제 규정들 상업등기법하고 또 규칙 특히 또 이거는 또 작년에 또 뭐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업 공부하기 좀 어렵게 됐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자 이번 기회에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정리를 예전에 했던 걸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따로 교재라기보다는 한 150회 정도 남짓돼서 아마 제가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마 강의 듣고 보시면 아마 금방 볼 수 있고요. 이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요 상업등기는 아예 기본서하고 객관식을 같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배점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이제 저희가 만든 거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료집을 보시죠. 이 페이지. 일단 상업등기하고 이제 상업등기가 아닌 건데, 이 상업등기란 개념은 이제 거기 보듯이, 상인에 관한 일정 사항을 공적 장부죠. 등기부라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기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개인 상인들하고, 또 법인인 상인들, 또 조합인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분히 상법적인 것이 아닌 민법적인 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민법상에도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단법인하고, 재산이 모여있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고, 또 각종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이런 특별법상의 특수법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크게 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박등기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죠.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해생이라는 거하고 그 파산 쪽 이쪽에 또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까지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좀 난해한 것도 있고요. 어렵습니다만
어떤 시험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맞추면은 상당한 득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조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관할 등기소란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업 등기소란 것은 따로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업 등기소라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등기소가 예전에 시청에 있다가 그 이제 그 서울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중앙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상업 등기소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또 상업 등기를 다루지 않을 그런 등기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 등기소에서 같이 이제 상업 등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할 등기소에 보시면 4조에 등기 사무는 그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그 법원이라든지 또 지원 안에 있고 또는 별도의 등기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건 뭐 이제 일반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그 지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법원장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업 등기와 하고 이제 부동산 등기하고 약간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상업 등기라는 것은 어떤 그 권리 주체와 권리 의무 주체라는 그 상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달리 부동산 등기는 이제 객체 물건이죠. 물건, 토지, 건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고요. 또 상업 등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상업 등기의 효력에서는 상법에 있는 37조하고 요거 하고 다음에 보시는 상법 39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제 1항을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상업등기 효력에서는 등기를 할 사항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함자에 대항할 수 없다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기 안 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그죠?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2항은요. 등기를 한 후라면은 제함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그 알지 못한 때도 그죠? 대항할 수 없다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 등기했을 때 효력이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등기가 없을 때,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겠죠. 등기가 없었다면은 제3자는 그 등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실체적 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라든지 개인상인에게. 그리고 또 예컨대 설립 등기나 합병 등기를 했어요. 했다면 이 제함자의 선의 악의 불문하고 그 실제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만 그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선악 문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등기를 이미 했다면은 합병됐다는 사실을 공시한 것이니까 그 설사 악이라도 그죠? 주장을 할 수 합병을 그죠? 합병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했더라도 주장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실 등기인데요. 상법 이제 39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우리가 이제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했어요. 그럴 때는 그 상위가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데 뭐 내가 감사라는 사람이 감사 등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회사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부실 등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은 선의 제함자에 대항할 수 없다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앞서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고의 또 나아가서 부실 등기는 뭐냐면 39조에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상이하게 등기했다면 그 다르다는 사실을 선의 제함자에게 대할 수 없다.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해서 가보죠. 물론 악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업등기부는 이제 사실상 추정을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상등기가 다르죠? 부상등기하고 다른데 다만 이제 법률상 추정력은 없는데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상호만큼은 상호 등기는 법률상 추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상인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지배인 등기, 상호 등기, 상업장부라든지 상업 등기 요 세 가지 경우는 적용 안 되는 거 네 가지에서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뭐 지호상 등 이렇게 외우고 다는데 하여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등기를 하면은 등기했을 때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보통 이것인데 그와 달리 그 등기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을 갖는 등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법률 효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상호죠. 상호를 선정했을 때 그 상호 등기했을 때 또 회사가 처음에 생기는 설립 등기 처음에 최초에 그 설립 등기 하는 거 또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 합병이냐 분할 합병 등기 하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등기 또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기 요런 한 5가지 정도는요 창설적 효력이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제 우리가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거 요거는 창설효가 있는데 이제 이거와 이제 구분되는 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금 납 다음 납도 효력이 있는데 이 신주 발행 증자가 대항력이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자본 증가라도 유한회사의 그 자본 증가가 창설효가 있다 보시고요. 사실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상업 등기는 사실상 추정력이 있지만은 상호 등기는 법률상 추정력이 있다. 또 개인의 상호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개인 상호 같은 경우는 등기할 수 있을 것인지 등기할지 말 것인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한 등기를 우리는 상대적 등기상이다. 즉 우리가 어떤 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등기사항에는 상업등기법상 그 절대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면 이제 과태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주로 이제 개인 등기, 개인상인한테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3번에 설립 등기 하고 합병 유한회사의 증자는 창설효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해상 간주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사항 증명만 된다는 것들 이거 뒤에 또 배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등기사항 중에서 우리가 일정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 안 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 같은 것들을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상대적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이제 등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물론 일단 등기하면요, 일단 등기한 다음에는 그 내용이 바뀌거나 또 소멸할 때 그런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주로 그런 등기 사항에는 주로 개인 상인의 상호 지점 등기 또 영업 양도 했을 때 양수인이 상호를 썼을 때 양수인이 면책 등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한 다음에 계속 등기가 바뀌었다. 그러면요. 그에 따른 등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는 강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는 이제 등기부라는 말보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등기부는 이제 종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는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등기 사항을 예컨대 뭐 회사라는 등기, 상호 등기, 뭐 무능력자이냐 아니냐, 법정 대리냐 아니냐 이런 지배인들 이런 다 등기 사항인데요. 이러한 등기 사항을 각각의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등기의 기록이다. 등기부가 아니고요. 등기의 기록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호 가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상호 가등기부란 것이 이제 거기 개설해서 상호 가등기부란 것이 따로 없고요. 상호 등기부 안에 가등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점과 본점 얘기인데, 우리가 지점에 대한 등기 사항을 가끔 물어보는데요. 지점은 이제 우리가 본점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들, 주로 이제, 법인의 대표, 이 법인의 그 대표가 누구냐, 대표자가 누구냐, 이것은요, 본점과 지점에 다 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아닌 임원은 본점만 하고 지점에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 그 법인이 존립되거나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지점에도 해놓죠. 그래서 지점 것만 떼어봐도 법인이 해산됐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냐, 사채가 얼마냐 이것은 지점 등기부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점 등기일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점에 하는 것들은 이제 대표라든지 뭐 해산, 청산, 또 당연히 지점 소유주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상 무슨 대리인이 있는데 이런 대리인은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제 특수법인 같은데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 이제 해산을 할 때 법에 정한 해산 사유가 있고 또 그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해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 임의 해산 제도다고 되어 있고요. 법에 정한 해산 사유는 우리가 법정 해산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해산 사유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해산 사유는 등기 사항은 아니다.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특수법인 같은 경우 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법인 즉 일반 민법과 어떤 공익법인 같은 그런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 대리인 선임 등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상사가 아니고 학교법인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학교법인 자체가 우리가 그 지배인을 등기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상인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것들이 뭐 산림조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인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산림조합은 이제 그 대리인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지배인 등기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과거에 이게 상업 등기가 이게 종전에 7개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4개가 늘어나 가지고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보통 상무대지 이렇게 되었었는데 상호등기부, 무능력자 등기부, 무능력자 등기부, 법정 대리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왜냐하면 무능력자도 상법상은요 우리가 법정 대리 동의 얻어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다섯 개 세 가지
상호등기부, 무능력자 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지배인이라는 등기부랑 이렇게 다 개인 상인과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이때 지배인은 개인 상인에 대한 지배인이고요. 회사 안에 있는 지배인은 별도로 주식회사의 지배인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개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5번의 합자 조합은 따로 빼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로 보지는 않고 그래서 회사로 보는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 회사가 과거에 한명 합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애국회사 5개였었는데 그 중에 또 8번에 있는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이 또 그 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명 합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가 들어왔고 외국회사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11개가 돼 있다. 특히 합자조합은 따로 빼 있다.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업등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보듯이 법인등기부는 상업등기부가 아닙니다. 4페이지에 자 등기기록의 폐쇄인데요. 이제 등기기록의 이제 폐쇄와 부활을 배웁니다. 일단 우리가 등기기록의 폐쇄라는 것은 이제 언제 합니까? 것인데 그 회사가 이제 설립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해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단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산하고 청산을 거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폐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상업등기법에 그 19조 20조가 있고요. 또 다음에 보시면은 규칙 89조하고 116조에 보면 그 등기 기록에 폐쇄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개인 아까 봤던 개인의 등기 기록하고 또 회사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조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 4페이지 와서 19절을 보시면요. 일단 그 회사 외에 또 이제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그냥법에서 합자조합이 들어왔습니다. 이 합자조합은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나 합자조합이 이제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산된 걸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간주. 이렇게 해산을 하고 해산 간주하고 10년 이상 동안 내팽개쳐진 거, 즉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죠? 지났을 때 그때는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똑같은 회사 이름을 이제 다른 회사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20조. 그러면 이제 폐쇄한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은 그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폐쇄한 기록도 저장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보조 기록 장치에 저장해서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는데 이 항의 이 폐쇄한 기록에 대해서는 영구 보존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50년 보존이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영구 보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폐쇄된 기록도 열람 증명 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종전에 있던 등기부에 기억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열람 증명 다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이 등기부 같은 것들 다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연구가 좀 바뀌면서 그 부칙 3조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게 2014년도 5월 20일 날 이제 개정된 것인데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폐쇄를 했는데 그래서 종전의 보존 기간은 5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전의 보존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해서 우리가 이것도 50년이 아니고 개정법에 있는 영구 보존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부칙에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규칙 89조의 폐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폐쇄는 그 등기부 맨 뒤에 기타 상란이 있는데 그 기타 상란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를 등기할 때는 다음 같은 거 등기할 때는 기타 상란에 등기하고 그러면서 폐쇄를 해놔라. 그런데 이제 주로 개인 상인들이 이제 영업에 필요가 없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상호의 폐지 등기, 또 3번에는 상호 가등기의 마수 등기, 또 문여자라든지 법정 대리인의 소멸 등기, 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에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그러니까 회사의 상호나 합자조합의 명칭 외에, 왜냐면 그건 이제 회사니까 딱 개인 상인 등기에 대한 상호의 말소 등기할 때도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거기 5번에 역시 그 회사와 합자조합을 뺀 그런 개인 상인들이 있는데, 그때 영업주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단 선임했다가 나중에 소멸시켜요. 그래서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등기할 때도 역시 폐쇄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그 상호 등기를 한 자, 또 무능력자, 또 법정 대리인의 영업소를 예컨대 뭐 서울서 뭐 안양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관할 구역을 옮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구소재지라고요. 옮겨진 것이 신소재지인데 구소재지에서 영업소 이전 등기 이건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등기하면서 예컨대 서울에 영업소가 2개 있었어. 그러면 하나만 갔을 땐 또 그때는 남아있으니까 제외하죠. 그런데 가로 안에 종전에 관할 등기소에 이미 여러 개 또 다른 영업소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폐쇄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있었을 때 옮기면 거기 있는 영업소는 없앤다. 마찬가지로 7번도 지배인을 둔 영업소가 다른 등기소로 옮기면은 그 구소재지에서의 영업소 이전 등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폐쇄하죠. 그죠? 물론 또 거기에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또 있을 때는 뭐 2개, 3개 있을 때는 폐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를 옮겼을 때, 그죠? 그 영업소가 이렇게 이사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종전권을 폐쇄하고 이제 그쪽 새로 내려갔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한 5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아예 이제 본점과 지점 이전을 그 앞으로 조문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점을 서울을 뭐 안양 쪽으로 다른 등기소로 이렇게 옮겼을 때 구소재지에 있는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뭐 서울을 이산으로 이렇게 옮겼다. 했을 때도 구소재지에 있는 지점 이전 등기는 필요 없다. 물론 가로 안에 서울에 이미 그 본점 지점이 몇 개씩 있다. 그러면 또 그건 제외됩니다. 물론 이제 아예 예컨대 뭐 일산에 있는 지점을 폐지했다. 그러면 그 폐지된 것들은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그 지점 등기는 폐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해산되고 또 나가서 그 해산되고 보통 2개월 좀 지나서 또 그 청산 종결 당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청산 종결 등기 되면 우리는 폐쇄한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 합병 무효 주체 변경, 이게 합병으로 인해서 종전 회사, 그죠? A라는 회사를 B가 뭐 흡수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해산 등기를 종전권 합니다. 그때 해산 등기하면 폐쇄하죠. 이때는 합병은 별도의 그 청산을 거치지 않으니까 해산 등기만으로도 이제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호의 그 청산 종결 등기에 따라서 그 본종 등기 기록을 폐쇄를 본점을 아까 청산 종결 등기 되면 폐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점만 폐쇄해놓고 지점을 그냥 내버려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본점 기록을 폐쇄하고 얼마 3년이 지난 후에는 등기관리 직권으로 그 본점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몸통이 없어졌으니까 그 지점 등기 브랜치들은 전부 다 폐쇄한다. 직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정도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 등기부는 폐쇄한 다음에 과거에는 뭐 20년, 50년 보존했지만 지금은 영구 보존을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폐쇄와 부활은 일단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당사자가 같은 관할이 아니고 관할 외로 본점을 옮길 때, 청산 증걸 등기할 때,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기할 때 그 등기 완료하면서 직권으로 종전했던 해당 등기 기록을 모두 폐쇄하자라는 수입니다. 물론 청산 등기를 했다가 다시 청산 등기를 말소하면서 다시 종전 등기를 살리는 걸 우리는 부활이다 말도 합니다. 부활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박스에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봤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무효, 조변에 따른 해산 등기, 또 청산 등기 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합병과 무효 이런 조변경 이거들은요 법정 해제, 법정에 대한 그 우리가 일종의 그 해산 등기죠. 법정 해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밑에 있는 그 박스 밑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해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폐쇄 사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해산 등기한 다음에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뭡니까? 그동안에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있을 때는 그걸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산 절차를 거쳐요.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주총 결의에 따른 해산 등기는 같은 해산이지만 폐쇄 사유가 아니다. 잘 보세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채무자 회생 파산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종 회생, 뭐 개인 회생, 일반 회생, 이제 파산, 법인 파산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거나 또 회생 절차가 잘 끝나서 종결됐을 때 그때 폐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회생과 파산이 13조와 16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나왔던 것인데, 일단, 우리가, 보세요. 2항의 13조에 해상 절차 폐지 결정과 해생 절차 종결 등기를 한 때, 이제 등기관은 뭐죠? 등기관은, 과거에 그 예컨대, 해생 절차 개시가 등기되어 있고, 순서 해생 개시 들어와 있고, 해생 계획 인가가 되고, 그 위에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그 관리인 대신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봐서 하는 그런 등기. 즉, 간주관리인. 이런 등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그런 등기, 그 해생 절차 개시 등기, 그런 인가 등기, 관리인 등기는 전부 다 말소를 이제 직권을 합니다. 그리고 3항에 따라서 이 해생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산을 하거나 또 해생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된 때, 그래서 더 이상 일정 해생 기간 동안 돈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청산 절차가 필요 없거나 또는 청산 절차가 종료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직권으로 이제 폐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파산 똑같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경매를 진행하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파산도 파산 선고를 취소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직권으로 종전에 파산 선고 등기하고 파산 관제인, 파산 관리 대리인 이제 필요 없으니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동그라미 2항에 그 2항을 잘 펼쳐 보셔야 되는데 그 파산 폐지와
그 파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등기부를 이제 폐쇄해서 해놓는데, 다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잘 펼치시고, 동의를 받아서 파산 폐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등기부를 폐쇄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때는 그 파산 선고됐다는 것만, 등기부에 있다는 것만 말소를 해서 놔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쇄된 것도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요. 규칙 58조에 있습니다. 역시 그 이제 2항에 그 폐쇄한 기록에 대해서 그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폐쇄한 회사가 다시 또 어떤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렇게 그 부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때 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걸 기타 사항란에다가 그 뜻과 연어를 쓰고 그 폐쇄했다는 뜻과 과거에 폐쇄했다는 것을 전부 다 지워서 말소를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 등기의 이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칙 59조에 아까 해산한 회사의 폐쇄인데, 이렇게 19조에 따라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폐쇄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나 그 합자조합이 본점이나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그 청산 종결하지 않겠다. 청산 또 남아있다고 한마디로 그 청산 종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회사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그 청산 종결하지 않겠다는 그 신고를 하면은 그 등기관이 종전에 그 회사나 합자조합을 부활을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청산 종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중에 그 기록이 부활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시 또 부활했더라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 안 하고 내버렸다. 그럴 때는 역시 등기관이 다시 재차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재차 폐쇄하는 경우를 좀 보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등기부를 부활하거나 폐쇄했을 때 전산을 통해서 그 지점 소재지에다가도 통지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래서 그 부활을 하거나 폐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그 법인 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법인 등록번호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등록번호는 나중에 관할이 옮기거나 뭐 본점으로 단독 이사를 해도 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번호는 법인에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점 같은 거라든지 지사무소도 본점에서 준 그 법인 등록번호를 그대로 써먹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 등록번호는 이제 지금은 전산으로 다 그 등기 기록에 등기 번호란에 이제 기록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법인 등록번호는 당연히 개인은 안 되고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같은 그런 법인에 대해서 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외국법인 가로 안에 외국회사 제외가 되어 있고요. 이런 등록번호는 한 개 법인에 한 개를 주기 때문에 뭐 어떤 개인이 법인 3개다 하면 3개 법인 따로 되어 있겠죠. 물론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 상인과 상호등기부, 운영사 등기부, 상호가등기 이런 거는 법인 등기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번호가 바뀌는 것도 있냐? 재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전의 회사가 뭐 합쳐가지고 합병한다든지 또 분할 합병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는 그 포괄적 주식의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조직 변경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제 새롭게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하나 보고 좀 쉬겠습니다. 요건 이제 2014년 나왔던 11월 5일에 나왔던 그 예규를 토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좀 상업 등기도 또 민법상 법인 등기부도 전부 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요, 크게 보면 이제 등기 전부를 알려주는 거란 전부증명서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부. 이때 일부란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말소 사항을 포함하는 거냐, 현재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폐쇄로서의 또 폐쇄된 것만 보여주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 중에서 전부 폐쇄냐, 일부 폐쇄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기업번의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전부증명서, 말소 사항이 뺀 그 전제 등과 보여주는 그 전부증명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서 그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해서 보여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각종 그 지점이 많다면 지점 지배인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상을 다 포함해서 많겠죠, 내용이. 그리고 그 외에 말소된 건 빼고 현재 유효한 것만 하는 전부가 있고요. 똑같이 일부도 말소상 포함에 대한 일부가 있고, 즉 말소상을 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부는 말소상을 포함하느냐 현재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한마디로 자기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하고 말소상을 포함하느냐, 그죠?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폐쇄는 전부 폐쇄가 있고 역시 여기도 일부 폐쇄도 있다. 그래서 비읍번에 등기사항의 일부 사항 증명서로서 폐쇄된 기록에 대해서 신청인이 청구한 것만 보여주는 일부 폐쇄도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급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거기에 발급 신청서 뭐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량 발급 신청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것들. 그다음에 작성, 전부, 일부 있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맨 밑에 보시면요, 전부증명서에도 1번에 그 8페이지 보시면, 니은번에 법인과 합자조합에 대해서, 예컨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작성할 때, 지점이나 분사무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거를,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런 지점들을, 생략하고 떼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증명서가 있었고요. 이제 일부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기억처럼 그 등기사항 일부라도 등기 번호나 등록 번호나 상호나 본점은 빼지 않고 그렇게 반드시 등기 기록으로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렇게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일부도 등기부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의 것, 즉 그중에서 뭐 자본, 2번만, 난 2번만 보고 싶다. 뭐 지배인만 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만, 그 청구한 거에 대해서만, 그 란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일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일부 임원만, 그죠? 임원 등기만, 또 지점만, 이렇게, 지배인만, 이렇게, 하는 등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송할 때 다 띄지 않고, 의뢰인거 같은 거라면, 그 지배인 것만 딱 띄워서 대표 것만 딱 띄워서 우리가 소장할 때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만 떼는 것들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일부에 대해서 사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조 변조 장치가 있다. 뭐 12자리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라본에 그 전산해서 폐쇄된 것도 발급해 주다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뭐 수수료 면제도 해준다. 물론 이제 공용 무상 발급일 때 되어 있습니다. 특히 4번에 현재 등기 사건이 처리 중일 때의 제한인데 이제 우리가 현재 똑같은 어떤 등기 사항이 접수 중이라면요, 그 등기가 맞춰야만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법은요, 바뀐 법은 10페이지 메뉴에
현재 어떤 사건이 접수 중이다, 처리 중이다라는 뜻을 해서 표시해서 발급을 할 수도 했습니다. 과거에 열람만 됐던 것을 지금은 발급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현재 처리 중인 것을 발급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발급기라는 것들이 있죠. 다만 이제 무인 발급기는 이제 아까 6가지 등기부 중에서 우리가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마수상 포함 전부만 되는 것이지 일부 사항 증명서는 무인으로 안 된다 하셨고요. 역시 무인도 너무 많아서 16장이 넘는 경우에는 무인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무인으로 됐는데 뭐 특이할 사항은 여기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요. 매수자를 한 명으로 해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 매도용 또는 그 자동차 매도용 보시죠? 박스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런 자동차 매도용 증명서도 지금 이렇게 발급을 해놓게 해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칙 42조에 무인 발급기로서 인감증명서 특히 매도용하고 그걸 얘기로 안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4년 3월 17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인에 대해서는 그 매도용 인감도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 일부가 아니고 그 전부에 대한 것만 되는구나 정도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상은 이제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이제 집에서 뭐 그죠 사무실에서 떼죠. 그래서 실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뗀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열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열람용이 있고 그죠 아니면 발급을 해서 그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발급이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거기에 6페이지 보시면 종이 등기부 예전에 종이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 등처분도 발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이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서에 나오죠. 다만 벌써 가봐 단서해 보듯이 종이 폐쇄 등기부로 전자로 촬영을 해서 한 걸 우리가 이미지 폐쇄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 폐쇄부 등초본에 대해서는 관할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발급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겠죠. 이때 폐쇄 등기부도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한 임원이나 지점만 뗄 수 있게 할 수 있다 했고요. 다만 이제 니은번에 그 종이 폐쇄 등기부 초본을 떼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열람을 해봐야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떼야 될지. 그래서 그때는 그 초본을 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열람 수수료는 안 받는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24시간 내 해줘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거기 나본에 이본에 폐쇄 등기부 초본에 대해서도 된다. 즉 일정하게 청구한 면만 등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7번에 역시 폐쇄 등기 종이에 되어 있는 그 폐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신분증 같은 거 가져가서 뭐 지정된 좌석에 열람을 하라.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열람할 때 뭐 연필 같은 거 써라. 그죠? 그런 것들 뭐 위조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8번에 역시 이쪽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시 제한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그 개인들 주로 임원, 지배인, 상호, 사용자, 문여자,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뒷절에 7자리 같은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기 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뒷자리가 다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전부 가리고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와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예외로 우리가 그 공시하지 않는 거 공시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인감 카드를 통해서 할 때, 또 비밀번호를 알고 했을 때라든지, 또 전자증명서라든지 통해서 직접 제가 그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주민번호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게 라번 얘기고요. 이제 그다음에 각종 공용 세금의 체납을 위해서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등등을 위해서 이양개인의 소명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그 사람의 주민번호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경우 또 저 끝에는 기타 사항란에 등기되는 경우인데 이 바번 4번을 이제 보시고 이것도 앞으로 이쪽도 좀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아번에 본인이 직접 뛰는 것들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유인 발급할 때 특히 유인 사람이 왔을 때 특히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거라든지 통해서 주민번호 번호를 이게 우리가 메모를 통해서 받지, 그죠? 예, 구두나 메모 통해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그 용지를 아무데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 무인도 똑같죠. 자기가 직접 입력하면은 알 수 있고 주민번호를 띄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무인이나 3월에는 인터넷 등기를 이용할 때도 직접 자기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주민번호를 기재된 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14페이지에서 이제 하나 볼 것은 이제 우리가 바뀐 것이 2014년 11월 때 바뀐 것이죠. 바뀐 게 뭐냐면 결국에는 각종 법인 등기부의 과거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것인 경우에도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 중인 경우에도 그 처리 중이다라는 것을 해서 지금은 발급할 수 있게끔 했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밑에 뭐 무인 발급에 대해서 발급 안 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이제 보시고 이미 발급한 거에 대해서 변형이 없다. 이런 건 지금 그런 건 발급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해산된 후 3년 지났을 때 폐사 그것들 그 10년이죠. 10년. 예, 10년일 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걸